예, 화학공정제어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1주차 강의에서 이제 강의 계획을, 강의 일정을 들었었는데, 그때 원래 그 4주차에는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PID 제어의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뭐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4주차 강의 일정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원래 5주차로 계획했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LT라고 썼고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죠. 보통 라플라스 변화는 여러분들이 2학년 그 수학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공정제어에서 필요한 만큼만 이제 다루게 되는데 사실은 뭐 다 다루게 되죠.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그 대수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 뭐 그 화학공정의 모델에 대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았는데 좀 있으면 배우게 될 거고요. 이제 공정 모델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질 수지식이나 에너지 수지식에서 이제 미분항을 보게 되고 결국 이제 그게 미분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미분 방정식을 풀어줘야 됩니다. 푸는 방법이에요.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요. 다시 이거를 거꾸로 역변환 한다 그러는데 역변환 시키게 되면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가 얻어지게 됩니다. 정의는 이렇게 되죠. 이제 FS라고 하고요. S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S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거죠. 뭐를 원래 스몰 ft 시간의 함수로 되어 있던 함수 f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를 대문자 fs로 쓰게 됩니다. 이게 뭐 여기가 이제 g가 되면 이제 gs 소문자 gt 여기가 뭐 대문자 g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간 영역에서의 그 함수는 소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화해서 얻어지는 s 영역에서의 함수는 대문자로 함수를 쓰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냥 L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탈릭 챕스텍 써놨는데 사실 이제 보통 이렇게 약간 꾸며서 이렇게 쓰죠.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함수에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 영역으로 보게 되면 이제 화학 공정 제어의 개념하고 딱 맞죠. 이제 화학 공정 제어에서는 어떤 외란이나 그다음에 그 설정치의 변화를 딱 준 다음에 그게 시간 0이죠. 시간 0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게 되는 게 이제 그 공정제어에서 하는 방식이니까 0부터 적분하면 딱 맞는 거예요. 자, 예제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2의 3 보면 t가 이제 t가 없어요. 그냥 상수예요. 상수. a는 상수고요. 보기 2의 4를 보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at로 이제 온도란다.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하여튼 상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건 뭐 간단하죠. a를 곱해서 a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t가 되고 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럼 결국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먼저 부정적분을 해야죠. 그래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부정적분하면 원래 엑스포넨셜은 그냥 가고 엑스포넨셜 함수 안에 들어있던 여기 마이너스 st 앞에 있던 마이너스 s가 분모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s분의 a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t가 되고요. 요거를 0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정적분을 하게 되면 무한대를 여기 대입을 하면 엑스포넨셜 무한대를 대입하면 0이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승이니까 0이 되고요. 그다음 빼기 0을 대입한 건데 0을 대입하면 여기 1이 되죠. 그러면 이제 s분의 a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해서 이제 플러스 s분의 a가 됩니다. 부정적분 정적분에 굉장히
뭐 어려움이 있다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이 식을 그냥 이걸 외워버리면 돼요. 공정제에서는 이걸 유도하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네.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 자체가 핵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이걸 외워야 됩니다. 네, 실제로는 A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A가 된다는 걸 외워야 됩니다. 하나씩을 유도했다가 그 문제를 풀 때 이걸 하나씩 유도해서 하겠다? 시간이 없어요. 예. 외워야 됩니다. 자, exponential 마이너스 SA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예. 원래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ST로 곱해야 되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AT 승하고 마이너스 ST 승이 더해져서 마이너스 A 더하기 S의 T 승이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 더하기 S가 분모로 오면서 마이너스 S 더하기 A 분의 1 이렇게 바뀝니다. A 더하기 S가 순서를 왜 바꿨냐 S 더하기 A로 이게 S의 함수다 보니까 그죠? S의 함수잖아요. S의 함수니까 차수가 높은 걸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S 더하기 A 분의 1이 되고 자 무한대를 대입하면 이 예제와 똑같죠. 0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0을 대입한 걸 빼주면 되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이제 1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S 더하기 A 분의 1이 돼요.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표 2에 1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는 없고요. 예, 교재에 이제 24페이지에 있는 그 표가 되겠습니다. 전부 교재는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해서 이게 18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보여주는 건 이제 중요한 것들 그 중에 이제 뭐 24페이지 아래쪽에 나온 5개 뭐 너무 복잡하죠.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걸 다 외워서 한다. 아유 글쎄요. 좀 아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 13개가 있는데 13개 중에 잘 안 나오죠. 네. 하이퍼볼릭 사인이나 하이퍼볼릭 코사인 네, 잘 안 나오고요. 이것도 차수가 높은 건 잘 안 나와요. 네, 차수가 높은 거는 여기 지금 T1승이 있죠. 여기 모양이 같죠. T에 1승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A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A 더하기 S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자, 여기가 지금 차수가 올라가죠. N차 이렇게 돼요. 자, 여기 N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T의 제곱이 되면 여기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여기 팩토리얼이 있죠. 팩토리얼. 근데 실제로는 뭐 이게 그 S 더하기 1의 3승 정도까지 나오고요. 그 이상은 거의 안 나오진 않죠. 예. 자, 나머지 식들을 보면 요거 이제 좀 전에 이제 풀었던 거고요. 요것도 풀었던 거죠. 예. 요거 좀 이따 할 거예요. 요것도 좀 이따 해요. 이거랑 뭐 비슷한 얘기인데.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이거는 크로코네크 델타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는데 시간이 0일 때 무한대가 돼요. 값이. 네. 그리고 0보다 커지면 바로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값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무한대 아니면 0. 네. 이거 라플라스 변화하면 1이고요. 요 놈은 네. 조금 전에 했던 상수의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A라 그러면 네. AUT가 돼요. 그러면 이제 S분의 A가 되죠. 네. 이게 이제 UT라는 게 뭐냐면 시간이 0보다 적을 때는 그냥 다 0이에요. 근데 시간이 0보다 커지게 되면 이게 1이 됩니다. 이 함수의 의미가 그거예요. 0 아니면 1이 되는데 시간 0부터 1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뒤에 나오지만 그 시간 지연의 개념 때문에 이 함수가 필요해져요. 다 그냥 1 되면 안 돼요. 미안한데 그 시간 지연 때문에 안 돼요. 자,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n 플러스 1승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t의 3승이다 그러면 이제 3 팩토리얼이 되니까 여기 6이 되는 거죠. s의 4승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 얘기했었고요. 이건 좀 이따 유도할 건데 꽤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s. 여기 밑에 볼까요? 여기 아이고 여기 지금 s 더하기 a 그게 여기 됐고요. s 더하기 a 여기 됐고요. 자 사인은 여기 오메가 있죠? 사인은 여기 오메가 있어요. 코사인은 여기 s 있죠? 코사인은 여기 s 아니에요? s 더하기 a 여기 s 더하기 a예요. 이거 맞춰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맞춰주고요. 왜 자꾸 튀죠 마우스가? 다 지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고, 그죠? 여기도 이렇게 맞추고, 여기도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훨씬 외우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자, 라플라스 변환의 특성, 사실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게 이제 선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럼 주어진 함수를 전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이 표 얘기를 하면서 이걸 몇 개만 외우라고 했던 이유, 그거와 똑같은 이유인데, 요것만 외우면 풀 수가 있어. 왜? 선형성 때문이죠. 자, 우리가 실제로 라플라스 변환해야 되는 함수가 AFT 더하기 BGT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하고 B는 상수죠.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는 뭐하고 같냐면 나누어서 AFT를 라플라스 변환하고 더하기 BGT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것 같아요. 또한 상수 AB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A 곱하기 FT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 더하기 G의 B 곱하기 GT를 라플라스 변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몰 FT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게 라지 FS고 GT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게 라지 GS면 결국은 이렇게 이거 AFT 더하기 BGT를 라플라스 변환한 건 AFS 더하기 BGS와 같아요. 자,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지죠. 이걸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이제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다루는 많은 함수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도대체 미분항은 도대체 어떻게 라플라스 변환하냐 하는 거예요. 여기도 부분적 분이 나오죠. 앞에서 말했지만 이 과정을 뭐 그대로 다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식만 외워주면 돼요. 결과식 확실히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FT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는 항이 있다고 하죠. DFDT가 되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F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변수죠. 이렇게 비분 공정 모델을 보면 거기 있는 미분 방정식은 미분항이죠. 어떤 특정 변수. 보통 이제 제어 변수가 되는데 제어 변수에 미분항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FT 시간에 대한 함수라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변수죠. 그냥. 하여튼 뭐 FT가 있었는데 그거에 미분이 있다고 해보죠. DFDT가 있다. 자, 이걸 라플라스 변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DFDT를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곱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 DT가 되는 거고요. 요 다음 페이지에 보였습니다. 여기 이런 부정적 분이죠. 부정적 분 할 때 하는 요식. 부정적 분이 아니고 부분적 분의 식이죠. 부분적 분의 식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T가 U가 되고 그 다음에 DFDT가 DV가 되죠. 그래서 이제 커서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이걸 써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U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T니까 미분한 DU는 마이너스 S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T가 되고요. DV를 적분해가지고 이제 원래 V를 구했어야 되는데 DV가 DFDT니까 그냥 V는 F죠. 뭐.
그러면 이제 dfdt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이제 우리가 부분적분하게 되면 f u와 exponential 마이너스 uv죠. uv ft exponential 마이너스 st가 되고 0부터 무한대죠. 그 다음에 v du가 되니까 v는 ft고요. du는 마이너스 s exponential 마이너스 st죠. 마이너스 s가 앞으로 튀어나가죠. 이렇게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 플러스가 되고요. 이게 뭐냐 이게 ft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0부터 무한대로 가는 거. 이게 원래 함수 f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와 같죠. 그러니까 이제 sfs가 돼요. sfs가 돼요. 요거는 무한대를 대입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이 돼버리고 0을 대입하면 이게 1이 되죠. 결국 남는 건 뭐냐면 0을 대입한 f0만 남게 돼요. 그리고 무한대를 대입한 거 빼기 0을 대입한 거였으니까 빼기가 되죠. 빼기 f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을 한번 정리해서 딱 써보면 이제 sfs 마이너스 small f0가 되죠. 그러니까 그 원래 함수에 0을 대입한 어떤 값이 되죠. 이건 당연히 그냥 숫자가 되는 거죠. 숫자. 예, 상수가 되겠죠. 이건 s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함수니까 차수가 높으니까 앞쪽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dfd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fs 마이너스 small f0가 됩니다. 자, 이 식도 외워야 됩니다. 미분항이 이제 1차 미분항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미분항도 있어요. 자, 그럼 2차 미분항은 어떻게 되냐? 이거 2차 미분항인데요. 2차 미분항은 원래 이제 여기 ft를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원래 함수 자체가 dfdt라고 하면 즉 여기 있는 f가 dfdt라고 쳐요. 여기서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fs가 즉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되는 게 dfdt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fdt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에 s를 곱하고, 그죠? s를 곱하고, s를 곱하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dfdt인 셈이 돼버렸으니까 dfdt에 0을 대입한 걸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dfdt를 라플라스 변환한 건 여기 있잖아요. 이걸 여기 대입을 해요. 그러면 s 곱하기 sfs 마이너스 small f0 빼기 dfdt에 0을 대입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곱하면 s 2차 항이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s 1차 항이 나오죠. s제곱 fs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dfdt에 0을 대입한 거. 자, 요거는 상수예요. 요거는 요게 f0가 상수니까 s로 곱해서 즉 s 1차 항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s의 몇 차항인지 알 수는 없죠. 왜냐면 얘가 몇 차인지를 모르니까 전체가 몇 차인지를 몰라요. 어쨌든 차수가 높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먼저 써야죠. 자,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한번 미분하면 원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 곱하기 s 두 번 미분한 항이 있으면 s제곱을 곱한다. s제곱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뒤에 이거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뒤에 보면 알지만 별로 사용은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계속 하게 되면 2차항, 3차항 미분, 4차항 미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교재 연습 문제 같은 걸 보면 최대 3차 미분까지 나와요. 네, 4차 미분 실제 공정에서 4차 미분 안 나오죠. 네, 기껏해야 3차죠. 네. 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n번 미분한 것까지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함수 fs에다가 s의 n승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는 sn-1승 small f0. 그 다음에 그 다음은 sn-2승 dfdt 을 대입한 거.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미분을 계속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미분을 쭉 구해서 그거의 초기 값을 다 시간 0을 대입해서 초기 값을 다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결국은 풀어야 되는 건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분식 했으니까 적분식도 해야죠. 예. 그래서 뭐 fx를 0부터 t까지 적분한 인테그랄 0부터 t fx dx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하는 거는 원래 함수 fx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를 그에다가 s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치 여기는 이제 미분은 s로 곱하고 그 다음에 적분은 s분의 1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적분 미적분했을 때 이제 그 개수 앞에 붙어 있는 상수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미분은 곱하고 적분은 나눠주고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이거 안 나옵니다. 적분식. 예. 자, 시간지연이 나왔는데요. 시간지연의 개념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실제 화학 공정에는 시간지연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시간지연이란 게 뭐냐면 FT가 있었는데 이 FT가 요렇게 변화를 해요. 시간 0부터 요렇게 변화를 해요. 근데 GT가 있는데 이 GT는 뭐냐면 세타만큼 FT가 시간 지연이 된 거예요. 즉 세타만큼 시간이 지난 뒤에 시간 0일 때와 값이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뭐 1 됐다고 하죠. 시간이 1이 되면 여기서는 세타 더하기 1이 됐을 때 똑같은 값을 가져요. 그대로 옮겨진 거죠.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진 건데, 이렇게 되는 것 시간지연이라고 하는데, 시간지연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게 되냐면 화학 공정에는 수많은 배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반응기와 분리장치 사이에 어떤 배관이 있다. 자, 배관이 있으면 반응기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제어 변수 어떤 변화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뭐 유량이 바뀌었다고 쳐요. 반응기 출구로 나가는 유량이 바뀌었는데 분리장치에 들어가는 유량이 동시에 바뀌느냐?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시간이 필요하냐면 중간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에 의해서 흐르는 시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초가 걸린다 그러면 10초 뒤에부터 분리장치에 들어가는 유량이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그걸 시간지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 공정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지연이 있습니다. 뭐 공정 특유의 그거 말고도 시간지연은 뭐 제어 요소에도 사실은 있어요. 뭐 센서, 밸브 이런 쪽에도 약간의 시간지연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GT죠, GT. 그래서 원래 함수 FT가 이제 세타만큼 시간지연이 됐어요. 예, 그런 경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는 원래 함수 FT를 라플라스 변환한 라지 FS에다가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를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간 영역에서의 그 평행 이동처럼 S 평면에서도 이제 평행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F S-A만큼 이제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이건 원래 함수가 뭐여야 이렇게 되냐면 엑스포넨셜 AT를 곱한 거를 원래 함수 FT에다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가 아니죠. 엑스포넨셜 AT를 곱한 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런 FS-A와 같아집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S 세타고 여기는 AT니까 부호가 달라지죠. 그걸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AT를 엑스포넨셜 AT를 곱한다는 거. 뭐 이것도 사실은 뭐 대응돼서 나와서 그렇지 안 나옵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우리 그 실제 공정제어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곱을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는 이제 보기 2의 7에 나오는데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t가 곱해져 있어요. 근데 요건 알아요. 요거는 라플라스 변환하는 건 알아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라플라스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냥 ft를 라플라스 변환한 라지 fs를 s로 미분을 한번 하면 돼요. 미분 한번 하고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참 이거 참 난 많이 헷갈렸었는데 예전 배울 때. 자, 예를 들어서 t 코사인 오메가 t가 있다고 하면 오메가 t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건 앞에 표 2의 1에 있으니까 이거는 요거를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를 s로 한번 미분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붙여서. 자, 그러면 이게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한 건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s가 되죠. 그걸 s로 한번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 분모에 다 s의 항이 있기 때문에 분모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전체의 제곱이 되고 s가 미분이 되죠. 그럼 1이 되고 곱하기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을 곱하죠. 그다음 빼기 s 곱하기 뒤에 부분을 미분하면 얘는 없어지고 ES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S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S제곱이 되죠. 아니, 좀 헷갈리는데. 아니죠. 헷갈리네. 자,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쵸. 마이너스 ES제곱이 되죠. 네.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S제곱이 되죠. 앞에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결국은 S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다음은 초기치 정리와 최종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함수가 ft인데 이게 시간이 0일 때 어떤 값을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최종치 정리는 시간이 무한대가 됐을 때 ft가 어떤 값을 가지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공정제어에서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였겠냐 ft가. 그리고 제어 변수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 무한대로 됐어요. 한참 지났어. 한참 지났다는 게 결국은 이제 무한대로 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얘는 시간이 지나면 무슨 값을 가지냐? 두 가지 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자, 대응이 되는데 초기치 정리부터 보면 시간이 0일 때 ft의 값은 ft를 라플라스 변환한 라지 fs에다가 s를 곱한 다음에 s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그 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치 정리는 똑같이 라플라스 변환한 거에다가 s를 곱한 다음에 s를 0으로 보내버려요. 이렇게 무한대 0, 0,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초기치는 시간이 0일 때고 최종치는 시간이 한참 나중에 지났을 때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식을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기 2의 8에 보면 이제 초기치 정리를 한 결과 예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ft를 라플라스 변환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초기값이 얼마냐? 여기 s로 곱하죠. s로 곱하니까 여기 s가 있잖아요. 여기. 그럼 얘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면 이제 여기 4차항이 남게 되죠. S의 4차식이 되고 여기 4차식이 있어요. 그러면 S를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분모의 차수하고 똑같은 4차항 요걸 앞으로 빼내요. 그럼 그냥 4죠. 얘는 무조건 4예요. 차수가 얘 차수만 보면 돼요. 그럼 4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뒤에 분모 있고 여기 지금 계산을 열심히 해서 이제 이 분자를 이렇게 써줬지만 사실은 이걸 다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4차항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결국엔 차수가 3차거나 그 이하일 거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이걸 계산할 필요는 쭉 유도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아무튼 이렇게 되면 S가 무한대가 되면
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낮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엔 남는 건 이 4만 남는 거예요. 만약에 요게 없었다고 치면 S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가 분자가 S의 5차항이 돼버리죠. 분모는 4차항인데 분자가 5차가 돼요. 그러면 얘는 S에 무한대를 넣으면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가 되면 곱했는데 여기 분자가 S에 대한 5차고 분모가 4차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겠냐? 무한대가 되죠. 예. 자, 최종치 정리. 초기치 정리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게 최종치 정리입니다. 공정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원래 라플라스 변환한 게 S 곱하기 S 더하기 1분의 1이 있다고 하면 여기 S를 곱하면 S 더하기 1분의 1이 되죠. 그죠? 여기서 S에 0을 대입해요. 그럼 그냥 1이 되죠. 자,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건데요. 함수가 라플라스 변환한 게 S 곱하기 S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랑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S 곱하니까 S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 S를 0으로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이냐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원래 라플라스 변환에서 S 곱하기 S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 거는 원래 함수가 뭐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엑스포넨셜 t예요. 그러면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엑스포넨셜 무한대가 되니까 얘는 무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안 됩니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이게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여기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로 얻어져요. 여기는 1 더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인 게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1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원래 엑스포넨셜 t로 나오기 때문에 엑스포넨셜 안에 플러스 t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종치 정리를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최종치 정리가 되는 거는 분모에서 여기 나오는 S의 다항식의 해가 0 또는 음수인 경우에만 최종치 정리가 적용이 돼요. 양수인 경우에는 해가 이제 1이죠, 1. S가 1이 돼야 0이 되잖아요. 해는 여기가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요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S의 값이죠. 여기 0, 1이잖아요. 이건 0 마이너스 1이에요. 양수인 그 해가 한 개라도 있으면 걔는 최종치 정리를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거니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역변환시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변환시키는 걸 배우고, 자, 그 다음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미분 방정식 풀이에는 라플라스 변환한 거 시킨 걸 다시 역변환시키면 끝나요. 예. 중간에 식 정리만 해주면 되죠. 자, 역 라플라스 변환에서 리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예. 그래서 RLT 이렇게 써놨는데요. 기호로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승을 여기 붙이죠. 그래서 주어진 라플라스 변환 라지 fs가 있으면 여기서 요거의 시간 함수 ft를 구하는 게 역 라플라스 변환이 되겠습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해서 첨자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S 영역에서의 그 함수 fs, 라지 fs의 일반적 형태가 이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에 이제 이렇게 n차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m차 항이까지 있어요.
그보다, 자, 그럼 이거 얘는 뭔가요? 얘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분모의 차수가 항상 분자의 차수보다 크도록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를 이쪽으로 보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기보다는 실제 문제에서 이게 나타나지 않게 돼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S의 분모의 차수가 S의 차수가 분자보다 커지도록 식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자, 이 분모를 풀어요. 인수분해를 해서 분모의 근을 다 구합니다. 그래서 분모의 다항식이 실근이 K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근이 Q개가 있고, 허근이 한 쌍 있다고 하면, 예, 이런 게 보통이에요. 이런 게 보통이에요. 그러면 원래 분모에 있던 식 Sn승 더하기 An-1승 An-1에 Sn-1승, 그 다음 쭉 해서 이제 뭐 An-2에 Sn-2승이 쭉 가게 되죠. 쭉. 그럼 상수항까지 A0까지 있게 되는데,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실근 S-R1, S-R2, 그 다음에 S 등등등 SR-K까지 이게 K개가 있게 되고요. 곱하기 중근이 P예요. 중근 P. 그래서 S-P의 Q승. 그 다음에 허근 부분 S제곱 더하기 VS 더하기 W가 됩니다. 꼴 0이다.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1이죠, 지금. 1.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면 1이죠? 여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없게 만들면 되죠, 뭐. 예, 뭐 어렵나요? 그냥 여기 예를 들어서 개수가 뭐 5 이렇게 있었으면 그냥 분자 분모를 다 5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여기 1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요 항이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S-R1, 두 번째 S-R2 등등등등 S-RK까지 있고, 그 다음 중구는 S-P의 Q승이니까 얘는 S-P의 Q승, 그 다음에 차수 하나 줄여서 S-P의 Q-1승 쭉 가서 S-P의 1승까지 항이 있게 되고요. Q개만큼 있는 거예요. Q개만큼. 그 다음에 중근 허근 부분 S제곱 더하기 VS 더하기 W 분의 이렇게 분자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위에 상수가 있게 되는데 분모가 S의 1차예요. 다 1차죠. 여기는 실근 부분은 다 1차인데, 그러면 위에 분자는 전부 상수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근 부분도 Q승까지 있으니까 Q차항까지 나와야 되는 것 같지만, 요 위에가 Q-1차항까지 나와야 되는 것 같지만 아니죠. 이걸 다 나눠놨잖아요. 이걸 다 나눠놨기 때문에 여기에 S-P의 Q승 부분에 상수 Q1, 그 다음에 여기도 Q2, 상수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수만. 그래서 이거 전체를 가지고 얘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허근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허근 부분은 방법이 없어요. 허근 부분은 여기 2차항이 있기 때문에 위에 분자에는 1차항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S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개수는 뭐 이게 A든 B든 Q든 상관없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얘가 상수라는 거. 여기는 S 1차항까지 있다는 거. 네, 그런 거죠. 이렇게 분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거를 각각 다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역변환하죠.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고 얘를 역변환하고 얘를 역변환, 다 나누어서 역변환할 수가 있어요. 실수 부분을 라플라스 변환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중근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되는 거, 어려운 거는 허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좀 이따 예를 한번 보면 알지만 그 예 한번 풀어보고 나면 개념을 딱 잡죠. 예. 이게 얘만 좀 어려워요. 얘를 역변을 하게 되면 삼각함수가 튀어나오거든요. 예. 사인 코사인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복잡해지긴 하지만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있었으면 얘를 역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글쎄요. 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자, 보기 2의 11에 보면 네, fs가 s4승 마이너스 s3승 더하기 s제곱 마이너스 11s 더하기 10분의 4s3승 더하기 2s제곱 마이너스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모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것까지 굳이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수분해는 잘 모르겠으면 뭐 다 배웠으니까 잊어버렸겠죠. 뭐 잊어버렸으면 다시 찾아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여기는 나눌 수가 없죠. 나눌 수가 없으니까 딱 보면 허근이죠. 뭐.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1까지는 이제 실근인데 1 여기 상수가 1보다 커지면 다 허근이죠. 그래서 s-1 나눠지고 s-2 나눠지고 그 다음에 허근 부분 나눠집니다. 여기 상수 a1 여기 상수 a2 여기는 1차항으로 bs 더하기 c 이렇게 올라앉죠. a1 a2 b c를 다 구해야 됩니다. 실수 부분 실근 있는 부분을 구하는 건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원래 식이 여기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왼쪽 식이 오른쪽 식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양변에 s-1을 다 곱해요. 그럼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가 없어지겠죠. 여기는 s-1 곱해졌을 거고 여기 s-1 곱해졌을 거예요. 그래 놓고 양변에 s에다가 1을 대입해 버립니다. 그럼 여기 s-1 곱했던 부분이 있는데 1 대입했으니까 없어져 버리고 여기도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A1은 뭐와 같아지냐? 요 시기에다가 1을 대입한 거와 같아요. 대입은 다 대입해요. 여기서 1을 여기에서 S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하면 1이 나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A2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에다가 2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A2가 나와요. 그게 2예요. 그래서 이제 A1은 1이고 A2는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를 구해야 되는데 B하고 C를 구하는 거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 통분을 해야 되니까 이 통분 과정에서 꽤 틀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2죠. 이걸 다시 통분을 합니다. 통분하면 여기다가 이제 s-2 곱하기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5를 곱하는 거고 여기는 s-1 곱하기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5를 곱하는 거고 여기는 bs 더하기 c에다가 s-1, s-2를 곱하는 거죠. 이걸 다 정리를 하면 s의 3차항, 2차항, s까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이게 이거랑 같아야 되죠. 3차항 3 더하기 b가 4여야 돼요. 그럼 b는 1이죠. 네. 그 다음에 2c-22 14가 돼야 돼요. 그럼 c는 3이 돼야죠. 그래서 6-20에서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그러니까 b는 1, c는 3이 됩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돼요. 자, s-1분의 1이 있고 s-2분의 2가 있고 얘는 뭐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자, 얘가 문제인데 얘는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5니까 s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가 남죠? 4는 2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 s 더하기 1이 s 더하기 1 요 똑같이 맞추죠.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똑같이 맞추어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에 맞춰서 여기 2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똑같나요? 아이고. 네. 이렇게 항상 이게 딱딱 맞나요? 딱딱 맞을 리가 있어요? 네. 딱딱 맞는 게 지금 이것처럼 숫자를 딱딱 맞추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또 맞춰야 되는데 딱딱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죠. 만약에 여기에 원래 4였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는 남겨놓고 2를 앞으로 빼줘야죠. 네, 빼내줘야죠. 여기도 뭐 여기가 ES였다 그러면 1을 앞으로 빼줘야죠. 예. 모양을 딱 맞추고 나머지는 다 앞으로 상수 부분으로 다 빼줘야 됩니다. 그럼 이걸 다 이제 역변환 시키면 돼요.
각각 역변환시키죠. 그러면 이제 S-1분의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엑스포넨셜 t승이 되죠. 엑스포넨셜 t.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보호 바뀌죠. S-2, 예, 엑스포넨셜 2t가 되죠. 상수는 그냥 있고, 숫자 2에 엑스포넨셜 2t가 되고요. 예?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예, 앞에 그 표 2의 1 중에서 맨 뒤에 해죠. 맨 뒤에. 그거는 엑스포넨셜 A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S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S 더하기 A가 된다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1에서 온 거고요. 코사인 2t가 됩니다. 여기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 사인 2t가 됩니다. 네. 자, 라플라스 변환, 역변환 다 배웠으니까 이제 미분방정식 풀면 됩니다. 예. 자, 미분방정식 어떻게 푸냐?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하고요. 미분방정식 나오면 그걸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하고, 자, 그다음에 출력 변수. 보통 제어 변수예요. 출력 변수에 대해서 이 라플라스 변환한 S 영역에서의 방정식을 이 출력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요. 그걸 역변환하면 됩니다. 그런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2차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 a2 d제곱 y dt제곱 더하기 a1 dy dt 더하기 a0 y는 kx다. 그리고 이제 y의 초기값은 한번 미분한 dy dt의 초기값은 c1이고 y의 초기값은 c2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네, 요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 y 마이너스 c2s 마이너스 c1 이렇게 되죠. 네. 앞에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dy dt는 sy 마이너스 c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핵심 부분이 핵심 부분. 핵심. 그 다음에 뭐 y는 그냥 y고, 네. x는 라플라스 변환한 게 라지 xs라고 하죠. 뭐. 자, 이걸 이제 식을 정리를 합니다. 2번 얘기하는 거 2번. 출력 변수에 대해서 정리한다. 출력 변수가 y예요, y. 자, y에 정리를 하면 여기 a2 s 제곱이 있고 여기 a1 s 있고 a0가 있어요. 다 모아요. 그 다음에 출력 변수 y가 없는 거 마이너스 a2 c2s,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 c1, 마이너스 a1 c2, 이걸 전부 오른쪽 다 넘깁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y 앞에 있던 거 모았잖아요. 항을 다 모았죠. 그걸 양변에 나눠요. 그러면 이제 a2 s 제곱 더하기 a1 s 더하기 a0 모양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2번이 이렇게 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역변환시키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좀 전에 배운 방법으로. 네, 인수분해해서, 네, 실수항, 중근, 허근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n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왼쪽은 출력 변수, 오른쪽은 입력 변수. 입력 변수가 x고요. 출력 변수가 y예요. 여기는 이제 미분항이 n차까지 있고, 여기는 이제 입력 변수는 m차까지 있는데, 사실은 뭐 m차까지는 있겠어요. 네. 사실 보통 상수예요. 상수라기보다 그냥 x예요, x. 네.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뭐 1창, 2창까지 있을 수도 있죠. 보통 3창 거의 안 나오지 않고요. 예. 아니,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 3창 정도까지 나오니까. 자, 초기 조건이 모두 0이다. y의 초기 값도 0이고, 시간이 0일 때 y 값도 0이고, 한 번 미분한 것도 0이고, 두 번 미분한 것도 0이고, n-1번 미분한 것까지 다 0이다. 입력 변수에 대해서도 초기 값이 0이고, 한 번 미분한 것도 0이고, 다 0이다. 얼마나 쉬워요? 그냥 라플라스 변환한 게 전부 s의 차수만 다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n번 미분한 건 s의 n승을 곱해주면 돼요. n번 미분한 거는 s의 m승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면 an의 s의 n승 y 더하기 an-1의 s의 n-1승 y,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분모에는 출력 변수 y에 대한 항 a0 sn승, 그죠? 아니 an sn승, an-1에 sn-1승 여기 쭉 쓰는 거예요. 여기도 쭉 써요. 이걸 몽땅 모아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GS로 나타낸다고 치면, 요거 G는 뭐냐면 입력 변수 X와 출력 변수 Y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전달 함수라고 합니다. X의 영향이 Y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X가 변한 것만큼 Y가 그대로 아니죠. 어떤 변화를 거쳐요. 그게 GS예요. 이걸 전달 함수라고 하고, 앞으로 전달 함수란 말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이 듣게 돼요. 네, 다음은 보기 13, 34페이지고요. 공정의 동특성이 다음과 같은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시간에 따른 출력 y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우, 네, 2차 항이 나왔네요. 정말로. 저기값은 다 0이에요. 문제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보게 되는 문제는 토익값이 다 0으로 이렇게 돼요. 물론 간혹 안 그런 경우가 있어서 더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 토익값을 다 0으로 만들어서 풀게 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당연히 0인 줄 알아버리거든요. 이게 오히려 이제 가끔 이제 함정을 파기 위해서 0이 아닌 걸 내요. 뭐 기사 시험 같은 거 보면. 그러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죠. 네. 어쨌든 항상 0은 아니에요. 네. 보통 이제 0으로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일부러 0을 편차 변수라는 걸 도입해서 이걸 0을 만드는데, 항상 0은 아니라는 거. 이걸 이제 0이니까 초기가 0이니까 되게 단순해지죠. s 제곱 y가 되고, 여기는 이제 3sy가 되고요, 2y가 되고, ut 아까 그 표 2에 1 쓰면 서 얘기를 했죠. 예, 시간이 0이 되면서 0보다 커지면 이제 여기 1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냥 s분의 1이에요. 그래서 상수인 거죠. 상수를 그냥 상수로 써놔도 s분의 5가 되고, 그냥 5라고 써도 s분의 5 ut라고 써도 그냥 s분의 5 그냥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가 넘어오죠. 모아서 넘어오죠. 그럼 이제 s분의 5가 있었고 넘어온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가 있어요. 정리 끝났죠? 이걸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자, 여러분들 할 때는 봐야 돼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될지. 예. 자,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가 있는데, 이거 딱 보면 알지만, 예, 그냥 인수분해하면 해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죠. 예. 인수분해 못하는데요. 곤란한데요. 자, s 더하기 1, s 더하기 2가 되고요. 개수를 다 구해보면, 예, 여기 s의 개수는 2분의 5고, 여기는 마이너스 5고, 여기는 2분의 5예요. 다 실근입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네. 그래서 s분의 1은 그냥 ut예요. 그래서 그냥 2분의 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엑스포넨셜 나오기 시작하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뻔히 보이잖아요. 마이너스 5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 2분의 5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뭐 그냥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 2의 35페이지고요. 네, 문제는 원래 이제 다음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y를 3번 미분한 거 더하기 6, y를 2번 미분한 거 더하기 y를 1번 미분한 거 더하기 6y는 1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거였고, 초기값이 다 0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였고요. 뭐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s에 s3승 더하기 6s 더하기 s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참, 답을 딱 보면 알죠? 네. 어휴, 네. 네. 자,
인수분해하면 S, 그 다음에 S 더하기 6, S제곱 더하기 1로 딱 나옵니다. S제곱 더하기 1 어떻게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허근인데. 제곱해서 1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허근밖에 없지. 네. 그러니까 얘는 허근이고 얘는 질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S, 질근 부분이 S 더하기 6, 그 다음에 허근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근 부분은 이제 S제곱 더하기 1로 정리가 되고요. 그 위에는 S가 있고 S제곱 더하기 1에 여기는 뭐가 돼야 돼? 1 돼야죠. 1이 있으니까 6분의 1은 그냥 좀 두는 거고요. 자, 개수한다. 예, 분자를 다 구해보면 여기는 6분의 1 나오고요. 여기는 어떻게 참 잘못 만들었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마이너스 222분의 1이 나옵니다. 나 같아 이렇게 만들 것 같은데. 네. 뭔가 이제 잘못하셨나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더 복잡해요. 마이너스 37분의 6이에요. 여기는 37분의 1이거든요. 마이너스 37분의 1인데, 예, 6을 여기 꺼내서, 여기 있는 거 꺼내다 보니까 이제 여기 6분의 1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6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6t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22분의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6t가 되고, 여기 상수 그대로 떨어지고, 여기는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t. 여기는 사인 t. 6분의 1 있고, 6분의 1 있고, 사인 t.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는 이제 과거 2011년, 12년, 13년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있었을 거예요. 예.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들을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걸 이제 요것도 우리가 이제 수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아무래도 이제 직접 푸는 과정을 하나씩, 원래는 이거 풀 때 이제 학생들이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풀게 한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칠판에 풀어줬었거든요. 칠판에 풀어주는 걸 여기 할 수가 없어서, 예, 좀 찾아보니까 그 탭에 이렇게 써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3개 있는데, 2011년 시험 문제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013년 거, 그 다음에 2012년 이런 순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초기값 이용으로 이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제 dy d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이제 sy가 되고요. t 제곱은 s 3승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s를 넘기면 이제 s 4승분의 2가 되고, 근데 문제 쉬워요. 이거는 이제 4승을 이제 몇 배나 하려면, n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는 3팩토리얼 되니까 6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줘야 우리가 이제 역변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2가 되니까 3분의 1이 돼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역변을 하게 되면, y는 3분의 1, t 3승. 이렇게 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d제곱 y, dt제곱 마이너스 y는 2 엑스포넨셜 t라는 문제고요. 조기값이 이제 dy, dt도 0이고 y도 0으로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좀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넘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1이 두 번 있으니까 이제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분모를 나눠줘야 되는데, 분모가 a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분이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미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식에서 잠깐만요, 뭐가 틀렸네? 아, 여기가 틀렸네. 맞는데? 아,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A를 먼저 구하고 싶은데 이제 양변에 S 더하기 1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곱했으면 이제 여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쪽은 다 이제 오른 요 두 항은 다 없어질 거고. 그래서 뭐 S 플러스 곱했으면 이쪽도 없어졌을 거예요. 이쪽은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S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2가 남는데 이제 양변에 이제 S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S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예,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2가 되니까 예,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는 또 잘못 눌렀네. A가 0.5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어서 해보면 네. 이번에는 이제 그 B하고 C를 구해야 되는데 B하고 C를 구하려면 이제 뭐 그냥 S-1의 제곱을 곱한 다음에 이제 뭐 B를 구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B를 구하고 통분해도 되는데 그냥 뭐 통분을 하죠. 뭐 복잡하지 않게. 예. 그러면 이제 그냥 통분을 하면 이렇겠죠? 그래서 A는 구했으니까 0.5의 S-1의 제곱이 될 거고 예, B의 S 더하기 1이 되고 더하기 C의 S 더하기 1 S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해쳐보면 분자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뭐 S 더하기 0.5 더하기 BS 더하기 B 더하기 S 더하기 1 곱하기 S 빼기 1 하면 이제 S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CS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보면 제곱항을 볼까요? 제곱항을 보면 여기 0.5가 있고 이제 C가 있는데 이게 합쳐서 0이 돼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C가 마이너스 0.5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뭐 상수항을 볼까요? 0.5가 있고 B가 있고 마이너스 C가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C는 이제 C가 마이너스 0.5니까 합쳐서 0.5고요. 그래서 1 더하기 B가 2가 돼야 돼요. 그럼 B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JBC를 대입해서 써보면 S 더하기 1분의 0.5가 되고 더하기 S-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S 빼기 1분의 0.5예요. 그럼 이걸 이제 역변환을 해보면 Y는 YT죠. 잘못 누르는데 YT는 0.5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더하기 T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의 엑스포넨셜 T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플러스입니다. T 엑스포넨셜 T가 T가 되는 거요.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2012년 예제 시험 문제고요. 여기도 초기값이 다 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D제곱 Y, D제곱 더하기 4Y는 엑스포넨셜 T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해보면 제곱 Y 더하기 4Y가 될 거고 엑스포넨셜 T는 이제 S-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S제곱 더하기 4를 넘기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창이 있으니까 이제 분자가 이제 뭐 AS 더하기 B 정도 1창이고요. 여기는 이제 C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C는 뭐 그냥 네 빨간색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고요. 양변에 S-1을 대입을 해서 이제 그 대입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S에 마이너스 1 대입되면 이제 1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럼 C는 이제 5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를 구해야 되는데 2013년 문제처럼 통분을 하면 돼요. 예, 통분을 해서 그래서 뭐 그냥 분자만 쓰죠. 뭐 이게 지금 복잡하니 크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B 곱하기 S-1이 되고 더하기 C의 S제곱 더하기 4가 되죠. 그래서 C는 뭐 5분의 1이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5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풀면 네 AS제곱 더하기 BS 마이너스 AS 마이너스 B 더하기 5분의 1 S제곱 더하기 이제 5분의 4 이게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만 보면 네, 여기 AS제곱이 있고 5분의 1 S제곱이 있으니까 A가 이제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구해야 되는데 B는 상수항 가지고 할까요? 네, 상수항 여기 B가 있고요. 5분의 4가 있네. 이게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B가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돼줘야죠.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면, 합쳐져서 1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합쳐서, y는 다 5분의 1이 있으니까, 5분의 1 밖으로 뺄까요? 5분의 1 빼고, 지금 A나 B가 다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요. 빼주면 S제곱 더하기 4분의 S 더하기 1이 되고 더하기 그죠? S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S제곱 더하기 문자가 4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또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번거로운데, 어이구, 번거로운데, 그래서 S제곱 더하기 4분의 이제 S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있을 건데, 여기 이제 S제곱 분모가 이제 S제곱 더하기 4죠. 그럼 4는 2의 제곱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 여기 2가 돼야죠. 예. 2가 되려면, 원래 1이 있었으니까 곱하기 2분의 1이 돼줘야겠죠. 예. 그 다음에, 플러스 S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변화를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5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S제곱 더하기 4분의 S는 이제 코사인이죠. 이거는 코사인 여기 4가 2의 제곱이니까 2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인이죠. 사인 2t가 되고 S 마이너스 1분의 1은 이제 엑스포넨셜 t가 되겠죠.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라플라스 변환에 의해서 미분 방정식 풀이하는 건 이제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좀 라플라스 변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형화라는 걸 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차 변수라고 해서 좀 전에 이제 설명할 미분 방정식 풀이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초기값을 0으로 만드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편차 변수 얘기 나오는데요. 편차 변수 선형화 방법은 아니에요. 넣을 데가 없어. 여기 넣어놓은 것 뿐이지. 그 편차 변수, 네,
어떤 정의가 뭐냐면 어떤 공정 변수의 시간에 따른 값과 정상 상태 값의 차이 자체가 아니고요. 그 차이를 변수로 정의한 거. 그게 편차 변수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어떤 x가 있었다고 하죠. x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시간 0일 때 초기값은 얼마였냐면 xs였어요. xs.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 어떤 게 좋냐면 얘가 초기값이 0인 게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해요. 새로운 변수. 라지 x. 이거 혹시 라플라스 변환한 그 S 도메인에서 X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아유, 미안. 진짜 이게 엄청 헷갈리게 만들죠. 예,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편차 변수를 이제 소문자로 그냥 또 쓰고 이제 프라임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 정의하기 나름이고요. 사실은 시간에 대한 함수는 xt고, 이걸 라플라스 변환한 건 x 대문자로 똑같이 써도 xs라고 쓰게 되니까 뭐 다르죠 뭐.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뺀 거를 xt-xs를 뺀 거를 새로운 변수 도입을 딱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x0는 초기값이 xs인데 이를 뺀 거 라지 x의 초기값은 0이에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이 엄청 쉬워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기울기 dx dt는 이걸 뺀 거잖아요. 이게 얘가 x의 일정한 값을 뺀 거죠. 그러면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똑같아요. 편차 변수나 편차 변수 전의 변수 xt 소문자 xt나 편차 변수 라지 xt나 기울기는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아지는 거예요. 자, 보기 2에 17, 38페이지이고요.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타우 처음 나왔나요, 여러분들? 네, 타우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네, 타우 dy dt 더하기 y는 kf고, 그 다음에 여기 초기값이 ys예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는 게 문제고요. 이 결과를 구하고 편차 변수를 이용해서 라플라스 변환한 다음에 다시 그걸 비교해 봐라. 이게 문제예요. 자,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dy dt sy 마이너스 초기값 ys 들어가죠. ys 들어가죠. 더하기 y는 kf. 자, y 앞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개수를 합치면 타우 s 더하기 1이 되고요. 여기 초기값이 있던 거 마이너스 타우 ys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kf 더하기 타우 ys가 되죠. 그거를 타우 s 더하기 1로 나눠준 거. 그게 이제 편차 변수 없이 라플라스 변환한 결과죠. 자, 그럼 편차 변수를 어떻게 도입하냐? 자, 요 식을 정상 상태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가 ys가 되고, y가 ys가 되고, ft는 kfs가 돼요. 이 식에서 이걸 빼요. 이 식에서 이걸 빼요. 그러면 타우 d dt y 마이너스 ys.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s가 되고요. 네, 잠시 강의를 끊었는데, 밖에 지금 주말이라서 조용하게 동영상 강의를 찍으려고 했더니 밖에 오토바이가 다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항도 kf-fs가 되죠. 편차 변수를 두 개를 도입하죠. 그래서 y에 대해서도 하나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에 대해서 도입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y''을 둬서 이제 y''은 y-ys고, 그 다음에 f-fs를 f' 이렇게 뒀습니다. 그럼 식이 이제 요렇게 되고요. 사실 똑같아요, 모양이. 그냥 도입했다 쓰고 바로 프라임 넣어버리면 되죠. 그럼 초기값이 이제 얘가 0이 되어버리니까 y 프라임의 초기값 0이에요. 그러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결과는 타우 s 더하기 1분의 kf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4주차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좀 모자라서 사용할 방법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 라플라스 변화는
칠판에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들이 좀 더 있었어요. 이제 아까 그 뭐야 탭에서 이렇게 펜으로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 정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동영상 강의 장점이란 게 그런 거죠. 뭐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런 장점이 있어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수학 문제를 이제 이 동영상 강의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하여튼 이상으로 4주차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